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도리어 근심 없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무렴 부부에게는 자식이 있어야 행복하지 하지만 머리 큰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처럼 공감되는 말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청춘을 바쳐 온갖 정성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인생의 찬란한 빛이 되어주기는커녕 남은 인생 동안 갚지도 못할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부모는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될까봐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빚 때문에 건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한다, 집을 산다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다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딸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식 사랑은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요? 끝이 어딥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79세 여성인 고 씨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도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이 죽자 살자 일을 하고 또 알뜰살뜰 모아서 삼남이녀를 잘 키웠고 자가주택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사업이 어렵다며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융통해달라는 둘째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줘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자식의 부탁이니 마음이 약해지더랍니다. 바로 그때 정신줄을 놓지 말고 마음을 다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돌이켜보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결국 고 씨는 자신의 명의의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을 받아 모두 한 푼도 남김없이 둘째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던 둘째 아들은 오래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 씨의 하루하루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은행 금리는 치솟았고 늘어난 이자를 생활비를 줄여가며 어머니 혼자 어렵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그 당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가진 아들과는 원수가 되어 오고 가지도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 씨는 이러다 정말이지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며 지내다 보니 우울증까지 걸려 이제 약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100세 시대라고 떠드는 말에 고 씨는 가슴이 덜컥덜컥 주저앉습니다. 정말 자신도 그 나이까지 살게 될지 몰라. 내게는 재앙이다. 이거 100살까지 살면 큰일 났다. 부디 일찍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지낸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71살의 전 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하루 3-4시간 쪽잠으로 버티며 생활한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6달째. 지난 겨울도 전기담요 하나로 버텼습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앞서지만 잘 버텨내자며 자신을 추스립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하루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도움이 이제 끊어졌으니 노숙자로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런 그녀가 전셋집을 정리하고 고시원을 선택한 건 자식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씨에게는 장가도 못 간 41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사업 때문에 전 씨가 갚아준 빚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아들은 늘 친구들과 술 마시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 지금껏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 씨는 평생을 파출부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모은 돈도 아낌없이 아들의 사업 미천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전 씨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40여 년을 아들 하나 살려보려다가 그녀는 결국 거지가 되어 맨손으로 고시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며 직원들 월급까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아들. 또 매번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 빚은 고스란히 어머니인 전씨의 목이 되었고요. 신용카드 여러 개로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다가 나중에는 막을 길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갑자기 카드사에서 들이닥치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보증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빚독촉 시달림을 몇 년간 받았습니다. 전 씨는 자식이 없는 게 낫다고 피를 토하듯 말합니다. 자신은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인연을 끊고 아들을 보지 않으니 속은 편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사지로 몰아넣은 자식들은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갖고 있는 걸까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못 배운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빚을 다 갚아줄 능력이 되지 못하는 부모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 자식이 돈을 부탁해 온다면 혹은 빚에 내몰리고 있어 우리들에겐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집을 담보 삼아 대출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씁쓸하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